베이징 동계올림픽이 4일 개막했지만 쓸쓸한 행사가 될 전망입니다. 미국을 비롯해 영국, 일본 등 10여 개국이 중국 신장 위구르 지역의 인권 탄압 등을 이유로 외교적 보이콧에 합류했기 때문입니다. 미국이 중국과 갈등이 지속되는 가운데 지난해 12월 베이징 올림픽에 대한 외교적 보이콧을 선언했습니다. 대외적으로는 중국 신장 위구르 자치국에서 벌어진 인권 탄압 등을 이유로 내세웠습니다. 연방정부는 올림픽 출전 선수단은 파견하되 정부 사절단은 보내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The Biden administration will not send any diplomatic or official representation to the Beijing 2022 Winter Olympics and Paralympic Games, given the PRC's ongoing genocide and crimes against humanity in Xinjiang and other human rights abuses. 이후 영국과 호주, 캐나다, 일본 등 미국의 주요 동맹국들도 외교적 보이콧에 동참했습니다. 코로나19 상황 등의 이유로 정부 대표 불참 등을 선언한 뉴질랜드와 오스트리아 등까지 합치면 베이징 올림픽을 보이콧한 국가는 10여 개국이 훌쩍 넘습니다. 코로나19 시대 희망과 화합의 대제전으로 기대했던 베이징 동계올림픽. 순수한 스포츠 행사인 올림픽이 사실상 국제정치에 휘말렸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KTN 뉴스 김상은입니다. 비민 비자 수수료가 오는 9월부터 인상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연방국무부 대변인은 비자 수수료로 영사 업무 비용 대부분을 충당하고 있다며 인상 필요성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비자 수수료 인상이 팬데믹으로 줄어들었던 관광객과 유학생의 수를 더욱 감소시킬 수 있다며 우려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스티븐 기자입니다. 연방국무부가 오는 9월부터 비이민 비자 수수료를 올리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비이민 비자는 관광과 유학 그리고 단기 취업 등을 목적으로 90일 이상 미국에 체류하기 위해 필요한 비자입니다. 연방국무부는 오는 2월 28일까지 비자 수수료 인상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 후 9월까지 인상 가격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일각에서는 관광 비자와 학생 비자의 경우 비자 수수료를 $160에서 $245로 50% 이상 오를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습니다. 또한 고용 비자 수수료도 현재 $190에서 $310로 오르는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한편 비자 면제 프로그램에 따라 90일 미만 체류 시 적용되는 전자 여권 허가 이스타의 수수료 인상 여부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KTN 뉴스 스티븐입니다. 미군이 시리아에서 새벽 특수작전에 성공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순위파 무장단체 이슬람국가 IS의 수계인 알쿠라이시를 제거했다고 밝혔습니다. 알쿠라이시는 IS 설립을 주도한 인물로 IS의 두 번째 지도자입니다. 현지 시각으로 지난 3일 새벽 미군 특수부대가 시리아 북서부 이들리 지역에 이슬람국가 IS 수계인 알쿠라이시의 은신처를 급습했습니다. 알쿠라이시는 체포 직전 스스로 폭탄을 터뜨려 부인과 자녀와 함께 폭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알쿠라이시는 그동안 가족뿐만 아니라 같은 건물에 사는 어린이들을 인간 방패로 삼으며 미군의 공격을 피해왔습니다. 이날 작전으로 일부 주민들은 대피했으나 어린이와 여성을 포함한 최소 13명이 숨졌습니다. 토네이도가 엘라바마 헤일리 카운티를 포함한 중서부와 남서부 일대를 강타했습니다. 지난 목요일 이번 토네이도로 인해 최소 1명이 사망했고 3명의 중상자도 발생했습니다. 국립기상청은 토네이도가 목요일 오후 2시경 헤일리 카운티를 지나 엘라바마 중서부에 위치한 서웨이비를 향하고 있다고 보고했습니다. 한편 엘라바마 일부 지역 학교에서는 학생과 교직원들의 안전을 위해 휴교를 결정했습니다. 다음은 전시회 소식입니다. 오바마 전 대통령과 부인 미셸 오바마의 공식 초상화를 애틀랜타에서도 만나볼 수 있습니다. 이번 전시회는 지난 6월 시카고를 시작으로 전국 5개의 도시를 돌며 진행 중입니다. 배준경 PD가 전해드립니다. 애틀랜타 미드타운에 위치한 하이뮤지엄에서 오바마 초상화 전시회를 진행 중입니다. 지난 2018년 워싱턴 DC 소재 스미소니언 국립 초상화 갤러리에서 공개되었던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과 미셸 오바마 전 영부인의 초상화가 애틀랜타에서 전시되고 있습니다. 이번 투어는 2021년 시카고와 뉴욕 브루클린 그리고 로스앤젤레스를 거쳐 애틀랜타에 왔고 애틀랜타 이후에는 휴스턴으로 장소를 옮길 예정입니다.
Hi, my name is Michael Rooks. I'm the Whelan Family Curator of Contemporary and Modern Art here at the High Museum, and we're in front of the entrance to the exhibition, the Obama Portraits Tour, which is an exhibition organized by the Smithsonian's National Portrait Gallery, featuring the portraits of President Barack Obama and former First Lady Michelle Obama by Kehinde Wiley and Amy Sherald. The exhibition features 2 paintings, but it also includes multiple storylines that we tell in the exhibition through graphics and through a documentary film. And those stories tell the journey of the artists, their careers, and how they came to become chosen to paint the portraits of the President and the First Lady. And then it also talks about presidential portraiture. And this exhibition is special in that way because the portraits we're looking at not only represent power, the power of the presidency, but they also symbolize and represent a real human power. And I think that's what's special about the exhibition. People are excited to come see these paintings because it's like meeting President Obama and the First Lady. So please come to see the Obama portraits. It's on view here at the High Museum through March 20th. We look forward to seeing you here. 하이뮤지엄은 현재 2세 이상 방문객들은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고 오바마 초상화 전시회는 높은 수요로 인해 하이뮤지엄 공식 홈페이지에서 관람 티켓을 예매해야 합니다. 전시회는 오늘 3월 20일까지 이어집니다. KTN 뉴스 배준경입니다. 최근 애틀랜타 글래디에이터스로 이적한 신상훈 선수가 첫 경기에 나섰습니다. 신상훈 선수는 한국 아이스하키 국가대표팀을 역임하고 있어 애틀랜타 활동에 한인들의 기대가 모아지고 있습니다. 스티브 온 기자가 신상훈 선수를 직접 만나봤습니다. 지난 2일 프로하키팀 애틀랜타 글래디에이터스와 노폭 어드미럴스의 경기가 열리고 있는 가스 사우스 아레나 특설 경기장. 한국 국가대표 선수를 역임한 신상훈 선수가 글래디에이터스의 영입 후 첫 데뷔 경기를 치르고 있습니다. 신상훈 선수의 등번호는 74번. 이날 글래디에이터스는 신상훈 선수의 활약에 힘입어 2대1로 역전승을 거뒀습니다. 경기 후 신상훈 선수는 KTN과의 인터뷰를 통해 경기 소감을 밝혔습니다. 오늘요? 너무 팀원들이 잘해줘서 이기게 됐는데 너무 기분 좋고요. 그래도 오자마자 첫 게임에 바로 승리할 수 있어서 되게 뜻깊은 승리였던 것 같아요. 또 감독님이 첫 게임 퍽도 챙겨주셔서 너무 고맙죠. 신 선수는 앞으로 경기 감각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링크장이 일단 작아서 생각보다 타이트하더라고요. 그리고 일단 한국에서 게임을 너무 못 뛰어서 지금 거의 2년 동안 게임 못 뛰고 있거든요. 그것 때문에 게임 감각도 많이 떨어지고 그로 인해서 좀 더 이제 힘든 것 같아요. 이제 점차 나아지겠죠. 또한 신상훈 선수는 한인 사회에 인사말을 전하며 앞으로 많은 격려와 응원을 당부했습니다. 어찌됐든 제가 여기 와서 한인 팬들이 아이스하키라는 문화를 많이 한국에서도 접하고 이제 많이 알려주셨으면 감사하고요. 그리고 또한 저 또한 여기 와서 빨리 적응해서 정말 좋은 모습 많이 보여줄 테니까 저희 또 주말에도 게임 있으니까 많이 보러 와주시고 많이 저 응원해 주셨으면 감사합니다. 또 아틀란타 팀 자체도 많이 응원해 주세요. 한편 신상훈 선수는 1993년생으로 중동고등학교를 졸업했습니다. 또한 연세대와 한라대를 거쳐 안양 한라에서 선수 생활을 했으며 지난 평창 동계올림픽에서는 한국 국가대표로 활약한 바 있습니다. KTN 뉴스 스티븐입니다. 세계 주요 커피 업체들이 커피 가격을 앞다퉈 인상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커피 원두 가격 상승과 임금을 비롯한 비용 상승 원인을 커피 가격에 반영하기 시작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세계 최대 커피 생산국인 브라질의 수확량이 가뭄과 한파로 많이 줄어든 것도 커피 가격 상승 요인 중 하나라는 해석입니다. 스타벅스 측은 지난해 10월과 올해 1월 잇따라 가격을 올린 데 이어 앞으로도 가격 인상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뉴욕시 하수에서 기존에 알려지지 않은 새로운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가 무더기로 발견됐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뉴욕타임스 보도에 따르면 해당 변이는 텍사스 A&M 대학과 미주리대, 퀸스 칼리지 연구진이 코로나19 발생 바이러스를 추적 연구하던 중 발견됐습니다. 연구진은 해당 변이가 국제 인플루엔자 정보 공유 기구 데이터베이스에 등록된 적이 없다는 사실을 확인했고, 오미크론 변이처럼 돌연변이 성질을 지녔음을 파악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새로운 돌연변이 형태의 이 바이러스가 일부 폐수 시설에서 반복적으로 나타났다고 전하며, 다만 바이러스의 정확한 출처에 대해서는 아직 연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조지아주 플랭크진 상원의원은 상원안전위원회에 SB 356 법안을 상정했습니다. SB 356의 주요 골자는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금지 법안의 예외 조항으로 차량이 교차로 등에서 완전히 정차했을 경우 휴대전화 사용을 인정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프랭크진 상원의원은 교차로에서 운전자 대부분이 고개를 숙여 휴대전화를 보고 있다며 SB 356이 통과되면 운전자들이 고개를 들고 휴대전화를 볼 수 있어 교통 흐름이 유지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다음은 코로나19 소식입니다. 오늘의 코로나19 현황을 스티븐 기자가 종합했습니다. 2월 4일 오후 2시 50분 기준 미국 내 코로나19 누적 확진 환자는 7,717만 6,218명, 누적 사망자는 92만 1,881명입니다. 어제 하루 동안 신규 확진 환자는 25만 182명 늘었고, 신규 사망자는 3,009명 증가했습니다. 주별 누적 확진 환자는 캘리포니아, 텍사스, 플로리다, 뉴욕, 일리노이 순으로 많습니다. 주별 누적 사망자는 캘리포니아, 텍사스, 뉴욕, 플로리다, 펜실베니아 순입니다. 다음은 조지아주 코로나19 현황입니다. 오늘 오후 2시 50분 집계에 따르면 조지아주 누적 확진 환자는 186만 7,677명, 누적 사망자는 27,962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신규 확진자는 7,061명 증가했고, 신규 사망자는 97명 늘었습니다. 다음은 카운티별 집계입니다. 풀턴 카운티 누적 확진 환자 17만 8,077명, 누적 사망자는 1,821명입니다. 어제 하루 동안 신규 확진자는 694명, 신규 사망자는 3명 증가했습니다. 귀네 카운티 누적 확진 환자 16만 9,406명, 누적 사망자는 1,578명입니다. 신규 확진 환자는 469명, 신규 사망자는 8명 증가했습니다. 이상 오늘의 코로나19 현황이었습니다. 이상으로 KTN 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